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도한 자랑과 과거에 대한 집착. 내가 예전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그런 말을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젊었을 때 이룬 성취를 자꾸만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예전에 대학교 때 이 성적 받았다고. 또는 그때 내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엄청 잘했어. 같은 이야기들을 자주 꺼내죠.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와, 정말 대단한 걸 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때 그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현재를 사는 자신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때는 뭐 그랬겠지.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결국 과거의 자랑이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점차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성취나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빈약한지나 자신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과거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오히려 추하게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60대의 한 아버지가 자식들 앞에서 자주 과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20대 때는 진짜 대단했어. 회사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았고 나가면 다들 알아봤어. 자식들은 한두 번은 대단했겠구나 하고 대충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지고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그 사람 지금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현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나치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따라가려는 모습,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젊어 보이게 하려는 어설픈 시도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사람들이 20대나 30대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은 때때로 부자연스럽고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젊은 사람들처럼 활동적으로 살고자 하는 태도는 좋은 점이지만, 지나치게 젊어 보이려는 노력은 어색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에서 시작합니다. 옷차림을 보며 저 사람 나이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린 사람들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거나 젊은 사람들처럼 과도한 액세서리를 착용할 때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과도하게 활용하려는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만큼 활발히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고 피드백을 기다리며 좋아요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고 때로는 지나치게 애쓰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60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거 봐, 내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렸어 하며 보여줍니다. 아들은 당황하며 그거 너무 과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해봐야지 라며 계속 소셜미디어 활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은 다소 어색해 보이기 시작하고 가족들은 점점 아버지의 행동을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대신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는 모습이 추하게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한 간섭과 잔소리, 나이가 들면서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일찍 결혼 안 해? 이건 이렇게 해야지. 과거의 자식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하려고 했던 부모님들이 점점 지나친 간섭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입하려는 경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지혜는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조언이 강요처럼 들리거나 반복되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간섭은 자유롭게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의 부모님은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자기 결정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과거의 방식을 강요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부모님은
자신의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망합니다. 이렇게 지나친 간섭은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시적인 태도는 자칫 소외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과거의 업적을 강조하거나 옛날엔 내가 이렇게 했었다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위축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에 대한 자랑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점차 이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뭐를 했고 어디서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모습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시적인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만 할 뿐 본인에게는 더 큰 외로움과 소외감을 가져오게 되죠.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의 한 형태지만 그런 자랑은 자주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귀찮음과 질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위치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지혜가 쌓이지만 그만큼 육체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의존의 방식이 너무 지나치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거나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행동은 매우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상관없지만 계속해서 자기 의견이나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며 의존한다면 상대방은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강요하는 형태로 타인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반복되면 결국 대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타인에게는 불편함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결국 독립적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나이를 먹고도 의지해야 하는 존재로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외감과 외로움에 대한 불안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 역시 추잡해 보이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늘어놓기만 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자기 연민과 비관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번쯤은 그런 감정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항상 그 감정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늘 자기 불행에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더 활기차고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거나 늘 불행한 감정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을 이겨내는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업적에 대한 지나친 자랑은 사회적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과거에 나름의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이야기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말 속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했지 또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 같은 표현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때때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그 반복적인 과시가 대화의 흐름을 깨뜨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결국엔 그 사람의 진정성과 진지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랑이나 과시가 반복될수록 내면의 불안감과 결핍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취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면을 더 풍요롭게 채우는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업적을 무리하게 끌어들이며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의존은 나이가 들수록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신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방식은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게 과도하게 기대기 시작하면 타인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령 자식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가족의 지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자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의 부담을 감당하면서 자기 삶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함께 떠안게 되죠. 때로는 자식들이 자신이 돕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 이 점을 놓치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자기 연민이 자칫 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자식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지만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가 부족하고 자식에게 의존만 한다면 자식의 삶에도 무리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과거의 동료들과 연락이 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스스로 계속해서 드러내면 그 외로움이 나를 향한 사회적 불안감과 불쾌한 감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외롭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그 감정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항상 불행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자기 발전에 투자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거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와의 시간이 평화롭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 나는 대단했어라는 말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점점 현재의 나를 평가하지 않고 과거의 모습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자기 과시의 심리적 괴로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과시가 반복되는 걸까요? 자기 과시가 그 사람의 불안감과 자존감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뚜렷한 업적이나 사회적 지위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시가 지속되며 주변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의 사람만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나가 아닌 과거의 나만을 대면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입니다.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가 만들어갈 새로운 목표와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과시를 멈추고 현재의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운다면 자존감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진정한 성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독립성을 잃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경우 그들은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의존하며 자기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이 우리에게 기대지 않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지나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점점 자녀가 성인이 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부모가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도 자식도 모두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불행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면 대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자기와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로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활용하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혼자서의 시간을 자기 성찰이나 성장에 활용하게 되면 결국 자기 만족도와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대인 관계에서도 더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자기와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통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과거의 업적이나 사회적 위치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자기 과시를 더 자주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과도한 집착은 본인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진정성 있는 대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눈에 띕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 존중감이 낮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한 과시적인 태도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러나 자기 과시가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점차 피로감을 느끼고 결국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대신 현재의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내 성장을 어떻게 지속할지 고민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과시를 넘어서 나의 내면을 가꾸는 노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깊이가 중요해지는데 이는 사회적 위상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결국 외적인 자랑보다 내적인 성장과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기대는 행동이 점점 더 흔해집니다. 사회적 환경도 육체적 능력도 점차 쇠퇴하면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부모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배우자에게
심리적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점점 심화되면 그 사람의 자기 주도적인 삶을 방해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는 자기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점차 타인과의 관계가 피로해지고 의존이 심화될수록 상호 존중보다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존적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며 자신의 자립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찾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결국 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독립적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타인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